저희가 준비한 7위입니다. 박지현의 3.1 쿠데타. 물음표를 좀 달아봤는데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대국민 사과 관련해서 당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사과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선대위 내부에서 불협화음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해킹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대국민 사과로 민주당 내부를 작심 비판했던 박지원 위원장인데 오늘은 구정처장 네.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과로 바뀌었습니다. 뭐 한 발 물러섰다, 백기투항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민심보다 당심이 먼저다, 뭐 이런 인식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지원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선거를 앞두고 이 등 돌린 그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당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과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한 이후에 당 내에서 지도부에서조차 이 이견을 표출하고 더더군다나 뭐 회의석상에서 이 책상을 치고 나가는가 하면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과 이후에 내홍이 좀 깊어진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아마 그 당내 내홍을 촉발시킨 이 당사자로서 우선은 당신부터 추스르고 그 다음에 이 선거 전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비대위원장께 사과를 드리고 지금 민주당 현장에서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 후보들에게도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요. 박민영 대변인님, 그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오늘 사과는 선거를 앞두고 일단 내부에서 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찍어내린 거 아니냐, 일단 봉합을 시킨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박지원 위원장님, 그래 물타기가 조금 있지만 저는 문제의식 대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른들을 좀 협력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독단적으로 문제에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조차도 들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박지원 위원장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어떤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도 전에 찍어 눌러버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쇄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선거가 끝나고 박지원 위원장께서 이제 6월 20일까지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박지원 위원장을 선거 때문에 찍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민영 대변인님은. 박지원 위원장은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2달 전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2달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듣고 올까요? 박 공동비대위원장께서는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습니다. 앞으로 박 공동비대위원장께서는 성범죄 대책 및 여성 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옆과 청년의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2030 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쇄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근데 두 사람이 잘 봉합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하면서 586의 아름다운 퇴장, 그러니까 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의 아름다운 퇴장에 오해가 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586은 물러나고 남아있는 586도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근데 손현숙 국장님, 처음에 대국민 사과를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호기롭게 86 용태론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해가 있다는 건 이것마저도 좀 다시 칼집에 집어넣겠다, 박지원 위원장 이런 생각인 겁니까? 발언 맥락만 보면은 그렇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586은 물러나고 남아있는 586도 역할을 좀 새롭게 뭐 정립해야 된다는 정도
얘기면은 사실 지난번과는 좀 결이 다른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박 위원장으로서는 사실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처만 입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지방선거 이후에 그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또 이른바 책임론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으로 좀 몰린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민주당 하면은 이제 변화와 쇄신을 오히려 주도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져가 갔었는데 최근의 이미지는 어떤 좀 완고한 이 기득권의 이미지 이런 쪽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을 하면서 조금 더 그런 민주당의 변화, 역동적인 모습, 새로운 세대와 호흡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이식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영입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속에서 예. 당이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 8월 그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을 앞둔 이 내부의 쟁투 과정에서 굉장히 민주당이 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어떤 거듭남의 과정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쉽게 정리되기는 또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쇄신을 하겠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일단 백기를 든 거 아니냐.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논평을 해주셨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던 인물은 바로 다름 아닌 이재명 후보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아, 그때 얼굴 가리고 있었죠. 경기지 왔을 때. 네, 선글라스 쓰고 있었어요. 얼굴 전혀 못 알아봤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지현 씨 왔대. 박지현 씨 왔대. 우리 박지현 씨입니다. 지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야 되시죠.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그 박지원 네.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계속 사과도 하시고 586 용태론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당내에서는 좀 막 내용도 내용을 제가 잘 있고. 몰라서. 네. 예. 그 지방선거 끝나고 박지원 공동 네,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제 제가 역할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죄송합니다. 됩니까? 박 비대위원장 그건 역할. 박지원 비대위원장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 즉답은 피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게 뒤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586 용태론을 제기했다가 뭐 나중에는 꼬리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입김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동일하십니까? 뭐 저는 의견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그 후보가 본인이 이제 직접 영입을 해서 지금 비대위원장까지 세웠잖아요. 그 이후에도 아마 박지원 위원장이 뭐 자주 통화한다, 정치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 소통이 있었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왜 586 용태론을 이야기를 했을까? 당내 586들은요 이재명 후보의 그렇게 어떤 면에서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박지원 위원장을 내세워서 어떤 이 선거 이후에 이 선거에 대한 책임 또 586들을 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배제시켜야지만이 본인의 리더십이 서는 막 그런 것들을 저는 이용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요. 유럽의 정당들이 뭐 30대 총리가 나왔다, 40대 총리가 나왔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거의 10살 때, 10대부터 당 생활합니다. 거기서 꾸준하게 훈련이 돼요. 예. 당에서 훈련이 되고 익히고 하면서 결국 그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민주당이 26세에 지금 박지원 위원장을 당의 대표로 내세웠어요. 예. 공동 비대위원장의 대표급 아닙니까? 아니 아무런 지금 정당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불꽃 그거 한번 뭐 N번방 했다고 해서 아니 갑자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비대위원장으로 올린 겁니다. 뭐 그걸 또 애써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저는 뭐 힘든 거니까요. 다른 직책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당의 대표로 하기에는 그 격이 맞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결국은 그 이미지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와서 이미지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 불편한 겁니다. 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을 치고 나가라. 나 앞으로 회의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미지는 좋고 쓴소리 싫다. 그렇죠. 이 말씀이십니까? 쓴소리 하니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자꾸 쓴소리를 하니까 예. 저기 이게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청년들을 데려다가 얼떨면서 보면 이미지를 확대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청년들이 입 바른 소리를 하니 그게 듣기 싫고
그러다 하니까 저렇게 지금 압박을 넣고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저런 성명을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위원장님 어찌 됐건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N번방 취재 관련해서 그걸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절대 그 부분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런 분을 당의 대표로 내세우기에는 다른 직책이 알겠습니다. 많지 예. 않습니까? 예.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위원장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서 요구한 기대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대책 및 여성 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옆과 청년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우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기대했던 것은 성범죄 대책과 청년 정책이었는데 그런데 약간 뜬금없이 당의 쇄신, 알겠습니다. 특히나 인적 쇄신을 요구를 하고 나서니까 이 당의 내홍으로 좀 치다른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제목은 박지현의 3.1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일단 오늘 대국민 사과 이후에 당내 인사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시 현재가 아까 9.2% 말씀드렸는데 첫날 사전투표율은 10.18%로 마감이 됐다. 400명 넘게 투표를 했고요. 대구가 7%로 가장 낮고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전남이 17.3%로 가장 높다. 이 소폭까지 저희가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분위기를 바꿔서요. 양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